안녕하십니까. 왕정근 이세진의 성공 성공 파트너 시간입니다. 10대 3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홈런 타자 이대호 선수가 한 말입니다. 그래요? 10번 중에 3번만 치면 된다. 그러면 3할 타자잖아요. 그리고 홈런은 간간히 치면 되는 것이다. 편하게 마음을 먹고 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냥의 명수 이 호랑이도요. 20번 시도를 해야 한 번 성공을 한다고 하네요. 먹잇감을 구하는데요. 우리도 매번 잘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도 여러분도 좀 더 길게 멀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느긋한 마음이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손님이 조금 많으면 와, 잘 되겠다. 또 손님 없으면 어떡하지? 너무 일희 하는 것보다는 네. 약간의 느긋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느긋한 마음을 갖고 내 가게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가게를 점검해보고 더욱더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 성공 플래너 편지 왔어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성공 플래너 편지 왔어요의 새로운 또 한 분의 주인공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1대3의 법칙 필요 없습니다. 이분요 실패하신 적도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성공 플래너 편지 왔어요의 또 한 분의 주인공 이경희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오늘 또 이제 편지를 보내주신 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예, 따끈따끈한 사연인데요. 읽어볼까요? 예. 어떤 내용인지. 자,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누구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성공 플래너가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서구 송화시장 쪽에서 메밀이랑 면이랑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승입니다. 혹시 메밀짜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집은 메밀짜장과 함흥냉면이 유명합니다. 주변의 반점과 냉면 전문점보다 2,500원가량이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저는 11년 전 갈비집을 운영했지만 실패하고 2번의 실패는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지금의 이곳에서 털을 잡기 전 충분하게 고객 성향을 분석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운영을 잘 하고 있지만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의 점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프랜차이즈나 분점 정도를 낼 수 있는 점포로 도약하고 싶은데 지금의 자리에서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도 특별한 발전은 없습니다. 탄탄한 점포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창업 전문가의 도움을 듣고 싶습니다. 성공 플래너 도와주세요. 예. 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예. 이분이요. 좀 더 큰 포부를 가지고 가게를 더 넓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모든 분들의 소망이시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만일 네. 프랜차이즈화 할 수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사업이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자, 편지 보내주신 이영승 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일하셔야 되는데 점포 운영 오늘 못 하시고 오신 거 맞죠? 예. 이게 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비애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 오늘 문 닫고 오신 거예요? 예. 예, 문 닫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와이프랑 하는데요. 예. 예, 문 예. 닫고 나왔어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두 분이서 하시는데 한 분이 나가시면 그러게. 한 분 혼자 못 아이고, 하시잖아요. 전부 문을 닫고 오신다니까. 예. 그 대신 저희가 하루 쉰 이상으로 크게 성공으로 도약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은 가르쳐 드릴게요. 예,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아마 후회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소장님 책임이에요. 근데 특히 워낙 예, 오늘 잘하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요. 예. 근데 많은 손님을 접하는 입장에서는 네. 저렇게 인상이 후덕하는 게 참 도움되죠. 네, 정말 나이 들수록 예.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호감형이면 아무래도 고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으실 수 있고 예. 정말 사장님이 좀 부득하게 생기셨는데 이 음식 장사에서 성공하신 분 치고 깐깐하거나 너무 매몰차거나 그래서 그런 인상 가지고 성공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네. 메밀 음식 굉장히 좋아해서요. 예. 그 메밀 전문점에 한번 요 근래에 갔었는데 메밀 가격이 또 그렇게 올랐다고 사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이 이제 메밀 흉작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메밀값이 많이 상승했어요. 메뉴가 어떻게 그 가게에서 구성이 전부 되죠? 일단 메밀이에요. 메밀이 주로 많은데요. 예. 이제 거의 이제 저희 주 메뉴는 메밀 짜장, 예. 홍합 짬뽕, 예. 그리고 홍합 짬뽕도 그러니까 면은 메밀. 예, 메밀로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잔치국수, 예.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콩국수,
메밀소바, 그 정도고 이제 그리고 여름에 먹는 이제 함흥냉면이라고 있습니다. 예. 저희 메뉴 중에. 그러니까 국물 없는 냉면. 아니요, 그건 이제 함흥냉면. 함흥냉면이라고 보통 이제 그. 평양냉면이 국물 있는 거고 함흥냉면이 국물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들 이제 그래요?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매운 냉면. 예. 그게 이제 잘못된 그래요? 이제 이야기고요. 예. 원래 함흥냉면이라는 것은 저기 고구마 가루 100%로 만드는 게 함흥냉면이고 메밀냉면 저기 평양냉면은 메밀가루를 만드는 게 평양냉면입니다. 그런데 흔히 이제 물냉면은 메밀냉면 저기 물냉면은 평양식. 예, 평양냉면을 알고 있고 비빔냉면은 함흥식. 예, 이렇게 그렇게 잘못 알고 알고도 계시네요. 계시죠. 그런데 그게 바른 얘기는 아닙니다. 전복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테이블 수가 몇 개예요? 테이블은 한 8개 됩니다. 8개. 예. 4명씩 앉으면 4, 8에 32. 한 30여 분. 예. 그런데 앉아서. 두 분이서 일을 하신다는 건가요? 부인하고 이제 둘이서? 원래는 저희 이제 매출 대비 한 종업원 정도면 한 2명 정도가 더 필요하죠. 예. 사실은. 주방에 누가 있어요, 그럼? 이제 주방은 제가 책임지고 하죠. 그럼 부인은 홀 담당이고? 그렇죠. 딱 그렇게 두 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그게 특별하게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와이프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저도 이제 와이프 역할을 서로 하고. 음식 다 만들 수 다 있는 만들 기술이 수가 있으신 있죠. 거고요. 그럼 가격대는 어떤가요? 과학팀 아까 여기 편지해 보니까 우리는 좀 저렴하다. 예. 그게 아마 예. 큰 장점 같아요. 가격대 이제 4,000원 제일 싼 게 이제 메밀짜장 4,000원부터 예. 이제 비싼 게 이제 회냉면 6,000원. 그렇게 보통 그 주로 그런데 한 5,000원이 주로 가격대입니다. 요즘에 가격이 싼 건 예. 일단 큰 장점 아니에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냉면 한 네. 그릇에 6, 7천 원 하잖아요. 네, 요즘 소득 양극화 때문에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빵집이 하나 있는데 네. 착한 가격 빵집이에요. 보통 뭐 식빵 같은 경우에도 한 30% 이상 더 싸기 때문에 인근에 대형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선전하고 있는데 사장님도 비슷한 케이스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경쟁력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 내가 좀 덜 남긴 그 대신 덜 남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대신에 또 많이 파시면 되잖아요. 그 쉽진 않지. 쉽진 않지. 어떠세요? 줄을 서서 드시나요? 저희는 이제 인건비가 나가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격 이제 매출 대비 이제 수익은 저희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내 가게 점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인이 본인 가게를 진단을 하고 또 전문가가 보는 점수가 또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영승 사장님이 생각하는 자신의 가게 운영 점수는 몇 점일까요? 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80점. 80점이면 뭐 별 전문가 도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후한 점수잖아요. 마이너스 20점의 괜찮은 요인은 점수예요. 뭐죠? 어쨌든 지금 잘 된다는 얘기죠, 지금. 지금은 사실 잘 되는 거죠? 잘 됩니다. 잘 되는데요. 예, 저희는 이제 음식 맛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자부를 하는데 예. 기타 이제 가게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좀 약간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장사꾼에서 이제 사업가가 되는 그러니까, 예. 그런 이제 길목에서 이제 많은 도움도 받고 싶고 예. 그렇죠. 자, 우리 사장님께서 제시하시는 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의 가게 운영 점수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점. 뭐 훌륭한 점수예요. 네. 네, 사실 IMF 이후에 우리 실직자분들이 창업시장에 참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예. 사장님도 이제 기업체에 계시다가 나와서 창업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또 실패도 겪어보셨고 또 실제로 그 기업체에 계시다 나온 분들이 막상 창업하면 가장 어려운 게 직원 관리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어려움을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지금 성공하셨고요. 예. 사실 메뉴 구성도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 떡볶이 집을 봤는데 브랜드가 아니고 이제 개인이 하시는 건데 너무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그 튀김만 좀 이렇게 해산물 같은 거 싱싱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튀겨서 같이 이렇게 떡볶이하고 섞어주면 참 장사가 잘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좀 너무 이제 운영하시는 게 그 떡볶이도 맛이 없어 보이고 또 부대적인 것도 없고 그랬는데 사장님은 메뉴 구성이 보면 굉장히 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고 좀 차별화도 되어 있고 그러면서 가격이 저렴한데도 질을 유지하고 있고 또 재래시장 그 육성에 따른 우수 점포로 또 선정이 돼서
그 시장경제진흥원의 지원도 받으시고, 아. 네, 이런 부분들이 칭찬 받으실 만한 것 같습니다. 가게에 뭐 우자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실직하고 예. 집에서 이제 맨날 틀어박혀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좀 안타깝게 생각했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산에 갔다 와서 이제 집에 가니까 집 거실에다가 이제 한지에다가 우자하고 써가지고 예. 거실 시계 옆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크게 와 닿으셨나 봐요? 그렇죠. 예, 너무 이제 제가 좀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게에 갖다 거시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제가 가게를 이제 오픈하고 이제 그걸 표구를 해서 가게에다 걸었죠. 그 장인이 쓰신 거예요? 예. 감정가 28만 원 되겠습니다. 네, 28만 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영승 사장께서 운영하시는 가게 메밀이랑 면이랑 예. 메밀이랑 면이랑 여러분을 메밀이랑 면이랑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송화시장. 그 안으로 들어가면 후덕한 인심의 상인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인심후한 오늘의 주인공 사장님을 만나기 위해 시장 안쪽으로 쭉 들어왔는데 가게가 어디에 있을까나? 아! 찾았다! 인근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이영승 사장. 아내와 함께 둘이 운영하는 부부 경영으로 주변 강서 도매시장에서 매일 직접 식재를 구매한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라고. 의식도 맛있고 친절하고 젊은 부부가 열심히 사는 게 보기 좋아서 자주 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엄정욱 이사가 떴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주변 반점이나 냉면 전문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의 인심을 확 사로잡고는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 프랜차이즈나 분점 정도는 낼 수 있는 점포로 한 단계 도약을 하고 싶은 것이 이영승 사장의 목표. 지금의 자리에서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매출은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더 나은 발전의 가능성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그렇다면 사장님이 그렇게 자부하는 음식 맛은 어떨지 엄정욱 이사가 시식을 해보는데 제가 오늘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엄이사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왔다. 바로 음식의 맛을 직접 보는 시간.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면발만 봐도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여. 향긋한 스멜. 아이 참, 먹지만 말고 얘기 좀 하라고요. 한국냉면의 그 깊은 맛과 이 시장의 그 인심이 가득한 맛?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가게 한쪽 벽면에 우자라는 글귀처럼 웃어야 고객이 먹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이영승 사장의 철학이 담겨 있다. 식사 후에는 따끈한 메밀차를 준비해 고객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사장님, 여기 보니까는 그 시장경영진흥원 2011년 명품 브랜드 선정해가지고 명품 브랜드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여기 장사를 한 10년째 했는데요. 뭐 친절하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가게를 찾아와 주신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추천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명품 브랜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명품 브랜드에 걸맞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이 이영승 사장의 바람이다. 이거는 그 처음 보는 건데 이건 어떤 기계인가요? 이건 저희 이제 함흥냉면하고요. 네. 짜장면, 뭐 막국수 뽑는 기계입니다. 주방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앞에 보이는 면 뽑는 기계. 손님들도 면을 뽑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맛으로 승부하는 가게답게 이 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과 또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한데 향후에 그 뭐 사업에 대한 뭐 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고민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동안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쌓인 내축적된 그 요리법이라든가 노하우를
그 많은 분들하고 공유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를 하려면 이제 프랜차이즈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워낙 미천하고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배우고 싶고 이번 기회에 많은 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좀 하고 싶고요. 그러면 그런 고민거리들을 우리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튜디오에 한번 가보실까요? 예, 그렇죠. 고맙습니다. 예. 소장님이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한 단계 업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벗어나 좀 더 좋은 장소로 갑시다. 가게 이전? 만일 그런 말이 나오면 이전비는 있습니까? 아니, 이제 금액적인 문제도 돈을 떠나서 돈 얘기 하지 말자. 조금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동안 제가 그 동네에서 정도 들었고 1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에 동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우리 가게를 찾는 분들의 거의 한 90%가 저희가 가족처럼 지내는 거의 단골들입니다. 4번 이상 오셨군요. 4번 이상 예. 그래서 이전하시는 것은 좀 돈 얘기 일단 부담이다. 하지 말고 고려하고 있잖아요. 컨설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확대하고 싶은 거 잘 되니까 좀 키워가지고 분점도 낼 수 있으면 내보고 또 아마 프랜차이즈 하자고 아마 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좀 하자. 아니, 이제 가끔은 이제 그렇죠. 그렇게 의뢰가 오신 분들도 있어요. 가끔이에요? 예, 가끔인데 뭐 프랜차이즈 얘기가 무슨 나와요. 아무튼 확대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저렇게 그 전통 재래시장에서 우수한 모범 점포를 선정한 배경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재래시장에 계신 점포들이 어려운 곳이 많이 있으니까 저렇게 모범적이고 우수한 곳을 사실 뭐 A라고 하는 재래시장에서 잘 되는 점포라면 B라고 하는 재래시장에서도 잘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모델들을 좀 발굴해서 확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당연히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 가맹점이든 또는 노하우 전수든 해서 그런 점포를 확장하는 거를 욕심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이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음식점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주방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식점의 주인이 그 카운터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사실은 우리가 좀 너무 장인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비난할 때 그런 사례를 예로 많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약간 관점을 바꿔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주방에 들어가 있는 점포는 장인의식을 기반으로 한 정말 이 점포 하나를 가지고 뭐 아주 오랫동안 운영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경영자가 되려면 바깥에 나와서 전체를 다 보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어느 학자가 정의를 했어요. 이게 그 생계형으로 조그맣게 운영하는 점포냐 기업이냐라고 할 때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면 그건 그냥 작은 생계형으로 하는 점포지만 기업형이 됐을 때는 내가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있어야 된다.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어느 것이 옳다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 점포의 모델을 이렇게 잘 운영하는 것 그리고 또 직접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관리하는 거 이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일에 확장하실 생각이 있으면 조금 의사결정을 하셔서 사장님이 시간을 내서 다른 것들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기서 더 성장하는 거는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항상 새로운 정보나 동향, 그 분야에 관련되는 그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듣는다든지 또는 그 분야에 관련되는 어떤 전문지 같은 걸 구독한다든지 또는 뭐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지역사회에 뭐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외식업 사업자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좀 체계적으로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그 잘 하고 계시고 음식도 레시피가 잘 잡혀 있지만 만일에 이걸 누군가한테 전수를 해준다고 하면 여기서 잘 된다고 다른 곳에 갔을 때 100% 잘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식을 레시피로 만들고 표준화하는 것 못지않게 좀 다른 곳으로 옮긴 후에 좀 장사가 잘 안 되거나 할 때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메뉴 같은 것도 조금 더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현재 너무 안에서 잘하시고 판촉은 안 하시지만 판매 촉진과 관련되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CIBI는 지원을 받아서 깔끔하게 잘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게 약간 언밸런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 벽지 같은 것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이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약간 손을 보면 점포를 좀 단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건자재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도 그 CIBI 수준에 맞춰서 좀 손을 보는 그런 노력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점포 운영을 할 때요, 뭐 사장님께서 몇 번 아픔이 있으셨잖아요. 네. 광우병 파동이라든지, 뭐 조류 문제, 만두 파동, 뭐 리스크가 생길 때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인터넷 인터넷에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네. 예,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사건이 공격하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냥. 다 그 같이. 가게가 네, 문을 그래서 닫기도 하고. 옛날에는 뭐 리스크 관리 매뉴얼이라는 게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소상공인들도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식품 안전과 관련된 예를 들면 광우병 파동 같은 거 이런 건데 사실 이제 제가 아는 분도 샤브샤브 전문점을 하셨는데 소고기를 중심으로 하다가 광우병이 터지면서 해물 샤브샤브 메뉴를 내놔서 그걸 극복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식품과 관련되는 사실 이슈 같은 건 이미 많이 좀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거 생길 때를 대비한 보완 메뉴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뭐 얼마 전에 피자도 한번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게 해당 사항이 없다면 빨리 대처를 해서 뭐 포스트를 건다든지 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린다든지 해서 그런 행동 지침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식자재 파동으로 인해서 식품 안전 사고는 아니지만 가격이 갑자기 단가가 오른다든지 네. 이랬을 경우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또 추가 메뉴라든지 또 추가 대체제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또 요즘 워낙 소문이 빠르니까 CS라고 하죠. 예. 고객 불만 고객 관리나 이런 것과 관련되는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식품 안전이라든지 청결이라든지 또 식판아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그런 그 소비자 불만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내립시다. 네. 그 이영승 사장님의 그 인품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너무 큰 개혁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조금씩 더 발전하고 알차게 키워나가자. 네. 망치 하나 없어요? 아, 그러니까 망치 대신에 그건 하는 거고. 꽝꽝꽝. 그게 더 좀 맞는 것 같아요.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말씀을 예.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실천을 해 나가야죠. 3년쯤 뒤에 예. 가맹점을 한 20개 정도 일단 한 예. 20개 정도 거느린 예. 뭐와 면이랑 네, 메밀이랑 메밀이랑 면이랑. 면이랑. 그 간판을 좀 자주 많이 좀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네, 시간 고맙습니다. 되셔서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경희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장기판에 보면 한나라고 초나라 있죠. 네. 그게 이제 항우와 유방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긴지 알아요? 글쎄요, 제가 모른다. 삼국지는 잘하는데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그래도 귀엽게 봐주십시오. 예. 그 유방이 이겼잖아요. 아, 그렇군요. 항우는 힘은 예. 진짜 장사인데 예. 유방이 이긴 게 있던데 여기. 지금 유방이 보고 하시잖아요.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적어온 거예요. 내가 유방이 사람을 보듬고 다루는 지혜를 가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보면 저 이영순 사장님 직원 써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많은 분들께서요. 점포를 운영하실 때 사람을 잘 다루는 방법을 우선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소상공인들 그 말씀하세요.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직원 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단 극복하셔야 큰 사업가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하면서 사람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그건 그래요. 그렇게 외치면서 또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